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서 바라보지 말고 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륙적 기상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저 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두만강 건너가 조선시대 동북 육진의 하나였던 경흥이다. 안중근은 1908년 6월 연해주 지역에서 3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경흥과 종성, 회령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경을 쳤다. 바라건대 동포들아, 피 흘리기를 맹세하라. 이 세상에서 대의를 모르는 귀신은 되지 마라. 시를 지어 의병을 격려했으나 워낙 급속히 모집한 오합지졸인지라 처절하게 참패했다. 그러나 안중근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대한의 의병 참모 중장임을 자처하고 선포했다. 나 개인 안중근이 개인 이토우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의병 대장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 것이며 전범 이토우를 처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정은 그를 재판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만국 공법만이 그를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토록 논리 정연하고 죽음 앞에 당당한 안중근, 과연 그는 누구일까?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읍 수양산 아래에서 안태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자신을 포수일 뿐이라고 소개했지만 기실 그의 아버지 안태훈 진사는 황해도의 거유였다. 독립운동가 노백린, 배감 박은식, 백범 김구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인데 안중근 부친과 교류가 있었다. 김구는 안중근 16세 때 안중근 집에 기거하며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안중근의 학문과 기계는 이러한 고매한 가풍에서 일찍이 형성된 것이다. 1905년 그는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민영익을 만나 인생의 진로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 했으나 상면을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면 있는 프랑스인 곽신부를 만나 애국계몽에 대한 신념을 얻게 된다. 그리고는 곧 부친 사망 소식을 듣는다. 1906년 3월 진남포로 이사하여 가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1907년 봄 작고하신 아버지의 친구 김진사라는 분이 찾아와 긴급한 시국에 촌구석에서 교육사업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허망한 일이라고 그에게 설파한다. 큰 세상으로 나가 보다 현실적인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 북간도로 갔다. 훈춘시 경신진 권하촌에는 그가 유숙했던 안씨댁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 1908년 4월부터 6월간이라고 잘못 쓰여져 있는데 안중근 당신이 직접 쓴 안흥칠 역사에 보면은 1907년 가을에 서너 달 정도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와서 대도천, 구사평, 권하, 방천 등지에서 유숙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안중근 의사가 유숙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 권하촌의 이 초가집입니다. 김진사의 충고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애국계몽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한 계기였던 것이다. 여기 권하촌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안중근 의사가 직접 기거하셨던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1907년 어느 날
김진사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너는 뜻이 있는 큰 인물인데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은 이미 연해주와 간도 지역에 100만 조선인들이 거대한 세계를 꾸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큰 물로 네가 나가서 거기서 뭔가 활약을 하면서 조국을 도울 길을 모색해 보거라 하면서 훈계를 하는 말을 듣고 안중근이 크게 감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즉 그 애국 계몽으로는 안 된다. 결국 네가 무장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진사님의 말씀에 감복을 받고 이 권하촌이라는 데서 유숙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을 돌아보신 거죠. 그러다가 3, 4개월 있다가 연해주로 넘어가서 크라스키노니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이쪽에서 뜻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병을 일으켜서 결국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이런 오합지졸의 병조를 일으켜서 구국 활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뭔가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행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이등방문 저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사의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하촌의 안의사 거주처는 우리나라의 공개된 화면에는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연자방아가 있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부락과 현 중국의 북간도 한인부락이 하나의 조선인 공동 취락군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연자방아가 여기 있는 것만을 봐도 여기는 한인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연자방아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봐서 한인 부락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중근은 의병전쟁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신 후에 하바롭스크로 갔다. 그곳에서 흑룡강 상류 수천여리를 시찰한 후 1909년 정월 연추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동지 11인과 더불어 그 유명한 단지 동맹을 한다. 단지 동맹을 한 곳을 안중근이 연추라고만 썼기 때문에 곧 현재의 크라스키노로 추정하지만 크라스키노는 당시 군사도시였고 한인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비밀 결사의 동맹 장소로서는 부적합했다. 안중근이 연추라고 말한 곳은 크라스키노 동남쪽에 있는 얀체해 마을, 현재의 추카노프카 마을이었다. 추카노프카, 이게 추카노프카 강입니다. 일단 이 마을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한인들이 강제 이주당한 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 본래 초가집으로 덮인 정감서린 우리 조선 마을이었다. 그곳에도 어김없이 연자방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중근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했고 그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